너무 오래 걸려요. 어느 정도 영상 진단을 접근성이 좋은 병원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결정적인 진단을 붙이는 대부분의 경우는 영상학과에서 이루어져요. 대학병원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네, 점심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호흡이 안 맞는데. 네. 오늘은 주제가 슬기로운 대학병원 이용법. 슬기로워야 될 것 같아요. 대학병원 진료 받기가 되게 예약도 막 굉장히 뒤로 잡히고 뭐 가면은 한참 기다려야 되고 사람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환자 입장이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대학병원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약을 어떻게 빨리 잡을 수 없을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학병원 예약을 빨리 잡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예약을 잡아주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 사람은 다른 환자들이 미리 예약이 되어 있어도 앞쪽으로 잡아주게 돼 있어요. 병원은 줄 서는 순서대로 진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 원칙이 급한 순서대로 보게 돼 있어요. 그건 응급실도 그렇고 외래도 그렇고 그렇죠. 안 그러면 급한 사람 잘못 기다리다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예약을 빨리 잡는 첫 번째 방법은 1번은 진단을 받아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진단이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암이 암 종류들 이제 대학병원 많이 가니까 위암이고 위암의 크기는 뭐고 위치는 어디고 전체 스테이지는 뭐고 이런 종류들을 다 알고 예약을 딱 잡으면 일단 담당 교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요새 홈페이지 보면은 그 담당 교수들의 전공, 자기 치료 분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종류들도 굉장히 많이 써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보고 특정한 교수를 지정을 해서 나의 병명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이런 처치가 빨리 필요하다는 걸 그쪽에서 인식을 하면 굉장히 빨리 잡아줍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려면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 미리 진단을 받아서 가는 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편리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영상학과라서 그렇긴 한데 개원에 있는 영상학과들 보면 그 안에 장비들이 대학병원에 있는 거랑 똑같은 장비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사진을 미리 찍어서 진단 미리 붙여서 예약을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A 대학병원에 어떤 교수들이 있는지를 그 사람들 중에 내 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본인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전문 용어 막 써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한테 맡기면 돼요. 선생님한테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면 의료기관으로 예약을 잡을 때는 특별한 채널이 있어요. 대외 협력 채널 요새 뭐 그런 거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예약을 잡을 때는 그쪽에 직접 통화를 해서 이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명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어떤 교수가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훨씬 더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그 의사한테 전문 분야를 전공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볼 수 있게 거기다 딱 예약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쪽 예약을 잡아주는 그쪽 상대편의 직원이 이 환자가 얼마나 급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약이 굉장히 빨리 조절이 되기도 해요. 휴먼 영상학과의 경험으로 보면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 환자는 종양 사이즈도 크고 종양 때문에 증상도 지금 현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확 빨라져요. 물론 이제 그걸 맨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쪽에서도 그걸 고려해서 해주죠. 말씀의 이유는 결국은 이제 대학병원 상급 기관일수록 가장 차이 나는 영역은 진료 영역이 진단 영역도 있고 치료 영역도 있는데 이제 특수 분야의 전문화된 치료 영역에서 차이가 날수록 상급 기관으로 가는 거고 사실 진단 영역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진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영상 진단도 있고 병리과에서 하는 조직을 가지고 하는 진단도 있고 뭐 내시경을 통한 진단도 있겠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영상의학적 진단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대기기간이 긴 상급기관에서 그 진단 과정에서 허비하고 포커스를 못 잡고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영상 진단을 접근성이 좋은 병원에서 뭐 저희 휴먼영상의센터라든지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또 전원이 될 때도 일반인들은 어느 선생님 진료받아야 될지 잘 모르지만 병원에서 전원을 할 때는 절차도 간단하고 포커싱을 해서 연결해 주실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백 그런 거 잘 안 되잖아요. 네. 그 무슨 김영란법 부정청탁 방지법이라 그래서 대학병원들도 그거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데 요새. 그냥 어쨌든 뭘 동원해서라도 빨리 예약을 잡아서 갔다고 쳐도 진단이 안 돼 있으면 대학병원 안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를 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CT, MRI 찍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돼. 꽉 밀려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환자 한 분 뭐 봤는데 병원도 거꾸로 오셨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보고 CT를 빨리 찍어야 되는데 내년 2월에 찍으라 그랬대. 그럼 4개월 있다 찍으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그러면 급한 사람은 죽지, 4개월이면. 진단을 안 받고 그냥 가서 나 지금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라고 가면 거기서 뭐 검사를 하고 뭐 해야지 진단이 나오는데 검사하는 그 장비에 몰려있는 예약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으면 그 자리에서 또 판독이 나오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가지고 와야죠. 또 일주일 후에, 일주일이 아니고 요새 보름이더라고. 보름 후에 또 다시 가서 결과 보고 그때 또 봐서 이 검사를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럼 또 하면 또 몇 달 기다려. 그러니까 진단받는데 한 6개월 걸려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타죠. 물론 이제 급하지 않은 병 같으면야 뭐 별게 아닌데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 암 환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경우에. 대형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는 암 환자분들이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또 이제 한 가지는 경증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가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병원에 가면 푸대접 받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경험으로 보면 종양 표지자라고 이제 뭐 이렇게 건강 검진 하면 간암의 표지자가 뭐 올라 상승했다 뭐 이런 걸로 대학병원에 가. 대학병원에 가면 30초도 안 돼서 쫓겨나요. 왜냐면 의사가 그거 대학병원에 앉아있는 교수가 그런 환자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정상들인데. 아니면 맹장염이라는데 대학병원 수술받겠다고 응급실에 가. 그럼 잘 안 봐요, 열심히. 맹장염은 물론 이제 급한 병이긴 한데 중증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증 질환인 경우에는 2차 병원, 그러니까 중소병원, 뭐 이런 맹장염 수술하는 그런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병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서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중환자들을 수술하는 교수들은 맹장염 수술도 잘할 거냐? 그럴 것 같죠. 맹장염 수술 잘 못해. 맹장염도 수술인데 그것도 경험이 많아야지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이 언제 맹장염 수술 해봤겠어. 레지던트 때 해봤을 거라 아마? 그 응급실로 가시게 되면 응급수술을 하게 되면 그날에 당직인 선생님이 수술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영상의학도 전문화적인 진료를 하다 보면 저랑 같은 영상학과 의사지만 김선현 원장님하고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김선현 원장님이 하는 일을 제가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배우긴 배웠지만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는 만약에 오늘 유방 전공의 외과 선생님이 당직인 날인데 맹장염으로 갔다. 그럼 맹장염 수술만 맨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좀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거기서 맹장염 수술을 안 해요. 다른 응급 환자를 위해서 수술실을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맹장염을 거기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한테 맹장염 수술 꼭 해달라고 해서 강제로 시키면 잘 못해. 그거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경증 질환은 경증 질환을 잘 보는 선생님들한테 봐야 되고 대학병원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은 그 분야에서 아주 정말 전문적으로 아주 좁은 분야에서 굉장히 깊게 아시는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쫙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가장 잘하는 거 그거를 해달라고 해야지 잘해주고 열심히 하고 결과도 좋지. 이분은 이거 잘하니까 딴 것도 다 잘할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병원은 경증 질환으로 가면 푸대접 받고 고생만 한다. 그 결국은 쫓겨나. 대부분의 경우. 특히 요새는 더 쫓아내진 않지만 아니 쫓아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환자 때문에 병상이 줄었어요. 지금 대학병원들 코로나 병상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몇 %씩 이게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병상을 이게 행정명령이나 뭐 아니면 협조 요청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빼서 여기 이만큼 코로나 해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커패시티도 줄었는데 이 손목뼈가 부러졌다고 응급실에 와서 나 이거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 저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입원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경증 질환으로는 대학병원은 안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진단을 붙여서 가는 게 좋다. 그러려면 이제 주로는 영상학과가 제일 많을 거고, 그 외에도 진단을 붙일 수 있는 과들은 굉장히 많아요. 내과에서는 내시경 같은 걸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무슨 다른 뭐 호흡기 내과 뭐 이런 데서는 기관지 내시경이 피검사니 여러 가지. 근데 어쨌거나 확정 진단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병이 있어요라는 걸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증 질환으로는 그 병원에 안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검사는 외부에서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그 안에서 진료를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거고, 한 가지 여담으로 얘기하면 그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교수도 스트레스, 환자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물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검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거기 가서 하면 되지, 나머지 기반 검사까지 다 여기서 대학병원에서 하려면 그 복잡한 동네를 돌아다녀야 되고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못하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하는 게 되게 좋다. 두 번째는 이제 병원 구조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우리나라는 병원이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 전달 체계. 네. 예.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경증 환자를 보고, 처음 환자를 보는 의사가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 단계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돼 있는 걸 병원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1차 병원은 의원이야, 우리가 보는. 근데 2차는 이제 병원이고, 병원은 입원 병상이 30베드 이상인 거를 병원이라고 하고, 병원 이외에는 종합병원이라고 해요. 규정된 과가 있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요 5개 과를 갖추고 있는 거를, 그 이상을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차 의료기관은 대학병원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45개 3차 의료기관이 있어요.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다 3차 의료기관이 아니고, 국가에서 3년에 한 번인가 4년에 한 번 심사를 해서 45개를 뽑아. 또 신청 안 하면 안 드롭돼요. 근데 그거는 심사를 받아야 돼.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어서 의원, 병원, 3차 의료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각 급에 맞게 그 적절히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 나한테. 돈도 덜 들고. 대학병원 비싸요. 대학병원은 기관 가산금이라 그래서 1차 의료기관보다 10%는 무조건 가산이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수가도 달라요. 대학병원 수가는. 비싸죠. 같은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병실료도 비싸고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병을 중소병원에서 치료하는 거하고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거하고가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는 아닌데, 옛날에 많이 났어. 근데 지금 많이 줄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소병원에서 잘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종목은 거기 가서 해야지, 대학병원에 가서 하면 실패야. 맹장 수술하면 이런데 중소병원에서 요만큼 째고 하잖아요. 옛날에 나 레지던트 때 우리 교수님 배를 이렇게 가운데 가르고 했어. 간 수술하신 분.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만 하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맹장 뛰는데 거의 배 가운데 이만큼 붙어놨어. 근데 그 교수님 흉보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요새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 응급실로 가면은 빨리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응급실은 아까 얘기했던 원칙이 더 심하게 적용돼.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은 아무 병이나 막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밤에 급하게 너무너무 힘들고 배가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해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잘 가시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한 그런 종류 정도 수준이라면 동네에 있는 중소병원 응급실을 가는 게 훨씬 더 대접을 잘 받아. 그런 데는 안 바쁘거든요. 실제로 가보면은.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어. 그러니까 중소병원 응급실에 가면 특히 이제 동네마다 다른데 주치자가 많아. 요새도 그럴 거예요. 뭐 작년, 재작년까지도 그랬으니까. 요새는 너무 술 취해서 막 행패 부리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던데, 동네 중소병원 응급실에 가면 아주 많이 바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빨리 봐주는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에 갈 때는 각오를 하고 가야 돼. 나보다 훨씬 더 심한 환자들이 우선이다. 그 사람들 먼저 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경증의 그런 걸로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안 가시는 게 좋다. 물론 급한 사람은 더 빨리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의사가 보기에 중증이야 이렇게 인정이 돼야 그렇죠. 또 빨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학병원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정보 많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내용을 잘 모르면은 어디 아프면은 딴 데는 믿음이 안 가니까 난 무조건 대학병원 갈래 이러잖아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게 목적 달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고 뭐 해서 일단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진단을 받아보는데 가장 적합한 거는 의원부터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검사의 대부분 현대 의료에서 결정적인 진단을 붙이는 대부분의 경우는 영상학과에서 이루어져요. 되게 사진 찍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암 종류는 뭐 백혈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영상 진단으로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슬기롭게 편리하게 고생 안 하고 대학병원 한번 잘못 갔다 오신 분은 대학병원 다시는 안 간다고 쌍욕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학병원 이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